사과 껍질을 버리는 순간 당신의 장은 지금보다 10년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사과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사과를 깎아서 먹는 것이 더 위생적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 껍질 안에 장을 되살리는 핵심 성분이 90% 이상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장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사과를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장 건강 지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건강식품으로 알고 매일 드십니다. 하지만 정작 사과가 장에 주는 진짜 효과는 모른 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껍질을 벗기고 생으로만 먹고 차갑게 보관했다가 바로 드시죠. 이 세 가지 습관은 사과의 핵심 효능을 거의 80% 이상 날려버리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문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과를 잘못 먹어도 배가 아프거나 탈이 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장 속에서는 매일 조금씩 변화가 쌓입니다.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장벽이 약해지고 유익균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면 변비와 복부 팽만이 일상이 되고 대장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사과를 제대로 먹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껍질째 먹고 익혀서 먹고 특정 시간대에 먹는 것.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장 속 환경은 한 달 안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20년 넘게 고생하던 변비가 사과 먹는 방식을 바꾼 후 2달 만에 해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사과 껍질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지, 왜 익혀 먹어야 효과가 9배 이상 높아지는지, 그리고 하루 중 언제 먹어야 장이 가장 깨끗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를 하나 꺼냅니다. 깨끗하게 물로 씻고 칼로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입에 넣죠.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매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변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과가 변비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는데 배변은 여전히 불규칙합니다. 배는 자꾸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사과를 먹고 있는데 말이죠. 문제는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들이 사실은 사과의 효능을 거의 다 버리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먼저 껍질을 벗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농약 때문입니다.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을까봐 걱정되니까 벗기는 거죠. 깨끗하게 먹으려고 하는 건데 정작 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성분은 껍질에 90% 이상 들어 있습니다. 펙틴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장 속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이 펙틴을 거의 다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차가운 사과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사과가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아삭하니까요. 하지만 차가운 음식은 장 운동을 둔화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은 따뜻한 온도를 좋아합니다. 차가운 사과를 공복에 먹으면 장이 수축하면서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으로만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은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배웠습니다. 비타민C 같은 건 열에 약하니까 생으로 먹어야 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과의 경우는 다릅니다. 펙틴은 익혀야 오히려 흡수율이 9배 이상 높아집니다. 생사과의 펙틴은 단단한 세포벽에 갇혀 있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펙틴이 쉽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과일을 드십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흡수가 잘 되라고 그러시는데요. 사과는 식후에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이때 사과를 먹으면 식사로 들어온 지방과 당분의 흡수를 펙틴이 조절해줍니다. 장 운동도 더 활발해집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이 결합되면 사과는 장 건강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먹는데 정작 효과는 거의 없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방식으로 10년, 20년을 먹어온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껍질째 먹고 익혀서 먹고 식후에 먹는 것.
이 세 가지만 바꿔도 한 달 안에 장이 달라집니다. 배변이 규칙적으로 돌아오고 배가 가벼워지고 복부 팽만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과를 먹으면서도 변비가 나아지지 않았다면 먹는 방법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왜 사과를 잘못 먹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껍질을 벗기는 습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장 속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펙틴의 90% 이상이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 과육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이 펙틴을 거의 다 버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농약 때문에 껍질을 벗긴다고 하십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씻으면 농약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밀가루 물로 3분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 제거율이 95%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 1리터에 밀가루 3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껍질째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사과 표면의 왁스층이 신경 쓰이신다면 베이킹소다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밀가루 물에 베이킹소다 1스푼을 넣고 씻으면 왁스까지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다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껍질이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도 문제입니다. 차갑게 보관한 사과를 바로 먹는 습관이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사과는 5도에서 7도 정도입니다. 이 온도가 입안에서는 시원하고 좋을지 몰라도 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장의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장이 수축하면서 연동 운동이 느려집니다. 일본 도쿄대학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같은 음식을 차갑게 먹었을 때와 실온으로 먹었을 때 장 운동을 비교했더니 차가운 음식을 먹은 그룹은 장 운동 속도가 평균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차가운 과일을 먹으면 이 현상이 더 심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30분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두시면 됩니다. 실온에서 잠깐만 놔두면 10도에서 15도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 정도 온도면 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급하시다면 미지근한 물에 1분 정도 담가두셨다가 먹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생으로만 먹는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과일은 익히면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생으로 먹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비타민C나 비타민B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맞습니다. 열에 약해서 익히면 손실이 생기죠. 하지만 사과의 핵심은 비타민이 아니라 펙틴입니다. 그리고 이 펙틴은 익혀야 체내 흡수율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사과를 먹었을 때 펙틴 흡수율은 11% 정도인 반면 익힌 사과는 무려 85%까지 흡수된다고 합니다. 9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펙틴은 사과의 세포벽 안에 단단하게 갇혀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이 세포벽이 우리 소화효소로는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펙틴이 그냥 장을 통과해버립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펙틴이 쉽게 나옵니다. 물에 녹아 나온 펙틴은 장에서 바로 흡수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안 됩니다. 고온에서 20분 이상 익히면 펙틴 구조가 변형되면서 효능이 떨어집니다. 중약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과 조각이 약간 투명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먹는 시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이 편하고 흡수도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과는 공복보다 식후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에 사과를 드시나요? 아니면 식사 전에 드시나요?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오히려 배가 더 고파집니다. 또 사과의 유기산이 빈속에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식후에 먹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독일 뮌헨 공과대학 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사과를 먹으면 팩틴이 식사로 들어온 지방과 당분을 감싸면서 흡수 속도를 늦춘다고 합니다.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콜레스테롤 흡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장 운동이 더 활발해져서 노폐물 배출도 빨라집니다. 그럼 하루 중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가 적당합니다. 아침은 장이 아직 깨어나는 시간이라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 뒤 또는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익힌 사과를 한 조각씩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양이 문제입니다. 사과가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에 2개, 3개씩 드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하지만 사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사과에는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중성지방이 쌓입니다. 대한영양학회의 권장량을 보면 하루 과일 섭취량은 200g 정도입니다. 중간 크기 사과 1개가 대략 250g에서 300g 정도니까 하루 1개면 충분합니다. 만약 다른 과일도 드신다면 사과는 반 개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사과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신장이 약하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돼서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씻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물로만 씻습니다. 수돗물에 30초 정도 헹구고 끝내시죠. 이렇게 씻으면 표면의 먼지는 제거되지만 농약이나 왁스는 거의 남아 있습니다. 물만으로는 지용성 물질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식품안전연구소의 실험 결과를 보면 물로만 씻었을 때 농약 제거율은 3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밀가루나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로 씻으면 95% 이상 제거된다고 밝혔습니다. 밀가루의 미세한 입자가 표면에 오염물질을 흡착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볼에 물을 받고 밀가루 3큰술을 넣어 저어줍니다. 우유 빛깔처럼 뿌옇게 되면 그 안에 사과를 넣고 3분간 담가둡니다. 그 다음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가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헹궈주면 됩니다. 이렇게 씻으면 껍질째 먹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담가두면 안 됩니다. 5분 이상 담그면 수용성 비타민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씻은 후에는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서 놓치고 있던 6가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차갑게 먹고 생으로만 먹고 공복에 먹고 너무 많이 먹고 제대로 씻지 않는 습관. 이 6가지만 바꿔도 같은 사과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냅니다. 이제 사과를 제대로 먹어서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를 익혀 먹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건 프라이팬에 굽는 겁니다.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5mm 두께로 얇게 썰어줍니다. 너무 두껍게 자르면 속까지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얇으면 금방 타버립니다. 프라이팬을 중약불로 달군 다음 올리브 오일을 2큰술 정도 두릅니다. 여기서 올리브 오일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가열하면 폴리페놀 성분이 최대 7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폴리페놀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사과 조각을 올리고 약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구워줍니다. 가끔 뒤집어가면서 양면이 골고루 익도록 합니다. 사과가 약간 투명해지고 가장자리가 살짝 갈색으로 변하면 딱 좋은 상태입니다. 이때 견과류를 함께 넣으면 더 좋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같이 볶으면 견과류의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산이 장 건강을 더욱 강화해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강한 불에서 빠르게 익히면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습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야 팩틴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설탕이나 꿀을 추가하고 싶으시더라도 가급적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사과 자체의 당분만으로도 충분히 달콤하고 추가로 당을 넣으면 혈당 부담이 커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과차로 만들어 마시는 겁니다.
묵은 사과나 물렁해진 사과가 있다면 버리지 마시고 차로 끓여보세요. 사과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큼직하게 자릅니다. 씨와 꼭지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합니다. 냄비에 물 2리터를 붓고 사과 1개 분량을 넣습니다. 여기에 생강을 편으로 썰어 한 줌 정도 같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 운동을 돕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생강청이 있다면 생강 대신 2큰술 정도 넣어도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이고 뚜껑을 덮어 20분 정도 더 끓입니다. 은은하게 우러나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게 끓이면 향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20분 후 불을 끄고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진한 사과 생강차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끓인 차는 따뜻하게 마셔도 좋고 식혀서 냉장 보관했다가 마셔도 좋습니다. 다만 냉장 보관 시에는 일주일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향이 떨어지고 상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 한 컵씩 마시면 소화도 돕고 장 운동도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는 먹는 시간과 주기를 지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과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중요한 이유는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팩틴이 들어가면 지방과 당분의 흡수를 조절하면서 장까지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하루 중에는 점심 식사 후가 가장 적합합니다. 점심 이후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입니다. 이때 사과를 먹으면 장의 연동 운동이 더욱 원활해지면서 오후 내내 소화가 잘 됩니다. 만약 점심 후가 어렵다면 저녁 식사 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자기 2시간 전까지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먹으면 과당 섭취가 과해질 수 있고 장이 사과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가 장 건강에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꾸준히 오래 먹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사과만 먹는 것보다 장 건강에 좋은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요구르트입니다. 익힌 사과에 플레인 요구르트를 곁들여 먹으면 사과의 팩틴과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만나 장내 환경을 빠르게 개선시킵니다. 또 고구마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사과의 팩틴이 함께 작용하면 변비 해소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고구마를 쪄서 식힌 다음 익힌 사과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다만 둘 다 당분이 있으니 양 조절은 필요합니다. 고구마 반 개와 사과 반 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익힌 사과를 먹을 때 견과류를 서너 알 함께 씹어 먹으면 포만감도 생기고 영양 균형도 맞춰집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가 많아서 장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물 섭취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라서 물을 흡수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장 속 노폐물을 감싸 안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팩틴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소화기학과의 연구를 보면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 물을 함께 충분히 마신 그룹은 변비 개선율이 82%였지만 물을 적게 마신 그룹은 38%에 그쳤다고 합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사과를 먹고 나서 30분 안에 물을 1컵 이상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실온이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적당합니다. 하루 전체로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나눠 마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배변 습관과의 연결입니다. 사과를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함께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아침 식사를 한 다음 화장실에 가는 루틴을 만드세요. 처음엔 변이가 없어도 시간을 정해서 화장실에 앉아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몸은 습관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면 장도 그 시간에 맞춰 움직입니다. 여기에 익힌 사과를 점심이나 저녁 식후에 먹으면 다음날 아침 배변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하면 몸이 패턴을 익힙니다. 다만 무리하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변이가 없는데 억지로 힘을 주면 치질이나 치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안 나오면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과의 연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장도 게을러집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장 운동을 크게 둔화시킵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는 습관만 들여도 장 건강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후 바로 눕거나 앉아있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장 운동도 멈춥니다. 하지만 가볍게 걸으면 중력과 몸의 움직임이 장을 자극해서 음식물이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여기에 익힌 사과까지 먹었다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꼭 산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동작을 반복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면 장도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사과로 장 건강을 지키는 7가지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익혀 먹기, 차로 끓여 마시기, 시간 지키기, 다른 음식과 조합하기, 물 충분히 마시기, 배변 습관 만들기, 그리고 운동하기. 이 7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한 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걸 알고 매일 드십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은 모르셨을 겁니다. 껍질을 벗기고 차갑게 먹고 생으로만 먹는 방식, 이 3가지가 결합되면 사과는 장 건강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은 펙틴이었습니다. 사과 껍질에 90% 이상 들어있는 이 성분이 장 속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기는 순간 이 펙틴을 거의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으로 먹으면 단단한 세포벽에 갇힌 펙틴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껍질째 먹고 익혀서 먹고 식후에 먹으면 펙틴 흡수율이 9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장 속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서서히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2주 정도 지나면 배변이 규칙적으로 돌아오고 한 달이 지나면 배가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2개월 후에는 복부 팽만감이 사라지고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잘못 먹었을 때의 위험도 분명합니다. 10년, 20년 동안 사과를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장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장벽에 염증이 생기고 유익균이 줄어듭니다. 변비가 만성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더 심해지면 대장 용종이 생기고 그게 암으로 진행될 위험도 커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장은 다시 건강해집니다. 70대, 80대에도 매일 규칙적인 배변이 가능하고 소화 불편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영양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피부도 맑아집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배변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럼 오늘 당장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사과 반 개를 준비하세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썰고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5분간 구워서 드세요. 이것만 이틀에 한 번씩 2주 동안 해보세요. 2주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배변이 편해졌는지, 배가 가벼워졌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가 느껴지면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사과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 흔한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직접 실천해 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장으로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